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저희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필명의 뜻이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사냥꾼처럼 정말 튼튼하고 재빠른 종목들 또 톡방에서 신호를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7월달 수익률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종목들 선취매를 통해 이미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킷스 스튜디오 오늘도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 또 선취매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수익을 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장점이 또 많으신 분이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같이 또 수익을 얻어 가시면 또 믿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첫 번째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또 오늘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15.29%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9,0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네요. 9,050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인데 네,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일까요? 네, 랩지노믹스는 일단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종 진단 서비스 그리고 체외 진단 제품의 제조 및 생물 정보학 기술을 이용해서 NGS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유전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DNA 칩, 바이오 센서 그리고 POCT 그리고 진단 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종합병원과 이제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네트워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그리스 그리고 폴란드, 모로코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주목을 한번 받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지난 10일 4만 266명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 또 확진자 수는 연일 더블링 현상이라고 이제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재유행세를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회의를 주재를 하고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을 따르면 또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이제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를 하고 중증 입원 환자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격리는 또 7일을 좀 유지를 하되 현 단계에서 이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유행 상황에 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선별적 그리고 단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하겠다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너무 고점을 찍었었죠. 네, 너무 많이 확진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죠. 이제 코로나로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게 진단키트 대란이 있었죠. 그렇죠. 네, 진단키트 대란으로 이제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외국인이랑 기관도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관심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업종에 비해서는 이제 퍼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매출액도 괜찮고 이제 그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으면서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서 이때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또 보자면은 21년도에 11월 달 정도 이때 급등 한번 보였죠. 이때 코로나 그 오미크론 이제 나와주면서 이제 그때 급등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뭐 이때도 뭐 상승했었죠. 3월 17일 경에는 또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가 또 상승을 하고, 이때 또 얘가 무상증자를 또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정 소식에 또 상한가를 한번 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그 시장 상황 안 좋았다가 이제 코로나 플러스 이제 원숭이 도창 진단키트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진단키트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랩지노믹스에 좀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코로나랑 이제 원숭이 도창과 겸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자, 오늘도 이제 23% 가량 상승을 했던 모습이지만,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시장 상황 좋으면 제가 분산된다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분산이 되면서 일단 그 종가는 한 15% 가량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랩시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판정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면은 이 종목은 좀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 체외 진단 키트, 원숭이 도창 그 코로나 말고로도 이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시고, 일단 그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할 건지, 그리고 진단 키트가 이제 대란이 한 번 더 올 건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랩지노믹스부터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웹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제 중견기업 5곳이 재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좀 이력이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스입니다. 15.10% 상승을 가져갔고요. 3,735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또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던 기업인가 보네요. 웹스 한번 볼게요, 정은님. 자, 웹스는 또 고분자 신소재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그 내장재용, 그리고 건축용 및 레저용 등 다양한 또 고부가 또 신소재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가 신소재를 활용한 이제 건축용 외자재도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동차용 인테리어 및 인캡슐레이션 내장재 시장에서 이제 과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인캡슐레이션 이제 글래스 소재는 또 매출처 세진을 통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차 등의 대부분 차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크라 정부 중견기업 5곳 재건 논의 소식에 도시 재생 사업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또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그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등의 또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 접견한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랑 재건 협력 방안 등의 어떤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우리 정부가 또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좀 집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지원이 좀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한국 정부의 그 ODA 중점 협력국인 만큼 또 전후 우크라이나 신속한 복구 재건을 위한 또 양국 정부 협력을 좀 기대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국가 재건 경험이 있는 한국이 또 인프라, 기초 사회 서비스,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웹스는 또 웹스의 생태 하천복원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 참여를 했던 이 이력이 있으면서 또 오늘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보시면은 차트만 간단히 볼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 이제 보건 사업 그리고 공원 조업 사업 등의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도시재생 사업 관련주로도 네, 묶였었고 그리고 또 웹스의 또 박정식 사회이사랑 윤석열 대학 동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6월 달쯤에 윤석열 대통령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 언급 관련 사업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주로 해서도 이제 이때 보시면은 언제지 11월 달쯤에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출 금지 영향 속에서 이제 국내 최초 플라스틱 신소재 WPC 개발 사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일단 그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 등등이 이제 그 대부분 차에 작용이 되고 있다고 이제 해서 자동차 관련주에도 이제 묶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는 하락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크라이나 정보 이것도 재건주로 이제 묶여서 상승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웹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재건주들이 있겠지만 하천 공원 조성 사업 이런 쪽으로는 이제 아직 주목받을 만한 이제 종목들이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눈여겨 보면은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웹스도 한번 관심주로 좀 담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하나 둘씩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TNR 바이오팹입니다. 주디스 인터내셔널과 창상 피복제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역시나 일단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2.46% 상승을 가져왔고요. 17,6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TNR 바이오팹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정관님? 네, TN바이오팹은 또 생분해성 인공지자체, 지지체,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과 또 세포 프린팅의 필수 재료인 바이오 잉크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조직 재생용 생분해성 인공지지체의 상용화에 또 완료를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체외 실험용 3D 오가노이드 및 또 3D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오늘은 주디스 인터내셔널과 창상 피복제 공급 계약에 또 강세를 보였죠. 자, 주디스 인터내셔널은 상처 치료 및 호흡기 제품 그리고 정형외과 제품 등에 특화된 의료기기 유통 판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바이오팹은 또 주디 인터내셔널과 서지큐어 초도 물량을 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지큐어는 또 상처 보호와 흉터 관리를 위한 국소 하이드로 겔창상 피복제 제품으로 조직 재생에 특화된 특허 성분 혈관 유래세포 외기질을 좀 함유를 해서 창상 보호 및 흉터 관리, 삼출액의 흡수, 그리고 출혈 등을 체액 손실 및 이제 환부 오염 등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데일밴드 같은 역할인데 그러니까 재생 테이프 있잖아요, 얼굴에. 네네네.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상처 외부 오염을 차단을 시켜주고 또 회복에 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이것도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어떤 차트 또 보겠습니다. 어떤지. 근데 이게 모르셨던 만큼 이제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이 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위험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것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뭐 그 WHO에서 존슨앤존스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속 이제 그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과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한 3월 달 정도에 이때 상승세를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이때 한 6월, 7월 달에는 또 뭐 3D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 인공강 이제 동물 이식 실험 성공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또 10월까지는 또 3D 프린팅 이식용 인공기관 개발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그리고 그 3월 달 정도에는 보시면은 이때 주목을 받았었는데, 권리락 보이시죠? 무상증자 효과로 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상증자로도 한번 엮였던 종목이고. 네.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일단 3D 프린팅 아직 주목받고 있지 못한 종목이고 아직 생소하죠. 네, 그러네요. 네, 생소한 종목이고. 근데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좀 관련해서 나와준다면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도 안 되고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거는 피복제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식은 일단은 많이 좀 대중화가 돼 있고 이제 최초는 아니죠.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좀 비슷한 이제 물품들이 그래요?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물론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TNR 바이오팹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량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속에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마감 상황 역시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은 5.29%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6,37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일단은 곡물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 굉장히 또 잘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식량 위기 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미래생명자원은 또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하나머스트 오스펙이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 미래자원 ML 흡수 합병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미 사료 및 보조 사료 등을 생산하는 사료 부문을 좀 주력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 계란 및 기능성 소재를 매입해서 유통하는 식품 부분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브랜드 옵티팻을 론칭을 하고, 또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이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 내년에 식량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미래생명자원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곡물주는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대장주로도 가끔 많이 출연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생명자원은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오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즐리 사무총장이 또 코로나19 여파로 우크라이나 식량 공급이 되지 않는 점을 좀 지적을 했고, 네. 또 식량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이 또 연료와 비료 가격을 또 올리게 했고, 또 세계 식량 위기를 좀 맞이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네네. 또 우크라이나 항구가 폐쇄된 게 또 식량 안보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또 해석을 했고, 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협상 진행 중이고, 현재 식량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자국 내에 또 식량 공급이 부족해서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가 20개국에 이른다는 점을 또 꼬집어서 말하면서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빈곤층뿐만 아니라 폭넓은 계층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으니 식량 자유 거래를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많이 영업이익이랑 매출액도 괜찮죠. 그만큼 이제 대장주로 그러게요. 많이 나와주고, 이제 개인이랑 외국인들도 많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곡물주에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자 22년도만 볼게요.
자, 1월 24일 날부터 이제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우려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네. 이때 그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래서 식량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제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차익 실현 매물 어느 정도 나와줘야죠. 이때쯤이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잘 버텨줬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곡물주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빠졌을 때 빠졌고 현재 지금은 또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곡물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이제 뭐 고점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대장주로 나왔듯이 이제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옥석 가리기 진행하신 다음에 또 신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까요? 네,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세계 최초로 이제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는 추진 소식의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가 세계 최초가 또 붙었네요. 일단은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13.12% 상승을 가져갔네요. 오늘 6,000원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5,950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세계 최초 또 붙으면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가 오늘 또 그런 좀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포스코 엠텍은 또 포스코 그룹 계열의 또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포장 수행하고 있고 철강 부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를 포스코에 공급 중이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부터 철강 제품 포장 및 탈산제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동판제 공장 그리고 페로망간 공장 등의 이제 공장 위탁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세계 최초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 추진에 또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또 철강업계를 인용해서 또 포스코 그룹이 또 배터리 소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거래소 설립을 이제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또 거래소는 니켈, 뭐 코발트, 뭐 리튬과 같은 이제 배터리 전구체 소재의 현물을 거래할 예정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내 관련 제도와 또 법 검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만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범 시기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소 설립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이제 계열사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포스코 엠텍은 말씀드렸듯이 철강 포장,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 계열사로 이제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차트만 보자면 자, 21년도 2월 달 정도에 이때가 포스코와 현대차 수소사업 협력 수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때부터 좀 그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죠. 네.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감으로 이제 비철금속 테마가 좀 상승을 하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네. 그리고 또 이때 뭐 3월 달 정도에는 또 포스코 3년 전에 인수한 리튬 염호 가치 35조 원으로 또 급등을 했었고 또 마그네슘 대란, 또 망간 등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수혜를 받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그 오늘 상승은 배터리 거래소 네. 소재 거래소 이제 설립 추진이 된다고 이제 나왔었는데 자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종목 좀 많이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만간 일주일 안에는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유 종목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클래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 전원과 재계약 소식 속에 상승을 또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상황 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JYP 오늘 4.58%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54,8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JYP 트와이스 멤버들이 전원이 또 재계약에 성공을 했네요. 또 상승을 좀 가져간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연예, 매니지먼트,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음반계획 제작, 발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트와이스 뭐 등의 좀 키드 등의 좀 소속 가수 및 연예인들이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연이나 뭐 광고, 드라마 출연을 뭐 하고 있고 또 음반 그리고 음원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또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또 코스닥 시장에 좀 상장이 됐고 13년도 10월 달에 JYP를 흡수합병을 해서 어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트와이스 멤버 전원 재계약 소식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트와이스가 2015년도 10월 달에 데뷔를 했죠. 네, 그래서 JYP 소속 걸그룹인데 또 올해 가을에 전속 계약을 만료를 좀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트와이스 멤버 9명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를 했고 또 K-팝 엔터테인먼트사 JYP 위상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트와이스가 또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을 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 JYP가 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더 발전된 미래를 확신을 하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종목도 무거운 그러게요. 만큼도 있겠지만 일단 그 트와이스 멤버가 자체가 이제 새로운 멤버가 또 아니죠. 새로운 거에 더 집중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멤버가 그냥 재계약했다. 안도감이죠. 그냥 그냥 다행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JYP랑 이제 재계약을 할 거라는 이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업이익, 매출액은 뭐 증가하고 있고 그 영업이익도 뭐 안 보셔도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이제 했죠. 많이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해냈는데 네. 아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 말할 것 없이 꾸준하게 계속 순매수를 많이 보이죠. 특히 기관이 많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관심을 콘서트도 많이 다니고 이제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렸을 때는 얼마나 더 상승할까 이제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대부분 움직인 게 뭐 영상 콘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뭐 그 3분기 실적 호조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퀴즈가 이제 미국 빌보드 그 200에서 1위 했던 소식으로도 이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또 트와이스 이제 그 미국에서 공연이 이제 매진 소식에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달이죠. 이때 이제 상승세가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는 소식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그 조정 구간이 살짝 거쳤는데 여기서 또 상승을 해주는 게 맞았었지만 시장 상황 안 좋으면서 이제 그 종목들 모두 하락하면서 하락했던 모습인데 근데 그 재계약 소식 전에도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모습은 일단은 엔데믹으로 인한 이제 공연 콘서트 이제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근데 다만 좀 걸리는 점이 코로나 재확산 문제죠. 그거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볍게 판단하고 있지만 좀 무겁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 뭐 트와이스 말씀드렸듯이 뭐 재계약 소식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근데 오늘 상승은 그냥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트와이스는 어차피 있던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재계약을 예상했던 이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었더라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몸에서만 가득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눈여겨 보면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번 확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늘 종목 클래스 했던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나와 있는 제 손바닥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7월달 수익률 50%가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매일매일 특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 저희는 또 꾸준하게 들어가서 또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하시는 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또 천천히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가신 분들 있으실 텐데 나랑 맞는 전문가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예거 전문가님이 나랑 맞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에 그때 따라 하셔도 되니까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 남은 시장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호흡 맞춰 나가시면서 혼자 또 대응하지 마시고 내 계좌를 지키려면은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또 같이 하시면 수익률 더 크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주시강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 정말 또 며칠 있다가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한번 어떤 종목인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더HQ입니다. 네. 일단 더HQ는 또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인빌딩 안테나 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통신 및 방송 장비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출 대부분이 또 기지국 안테나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주 매출처로는 이제 국내 이동통신 그 사업자 3사이고 관광객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 부분의 경우는 이제 국내 면세점 들과 이제 공동 마케팅 제휴 협약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약정을 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서 상품 공급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고 또 주 매출처로는 신라 면세점 외 기타 면세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성동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위에 대표장 및 좀 관련 기업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방안에 되게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더HQ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참여한 기업들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중견기업의 대표로서 또 현재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전쟁 이후에 재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제 향후 재건과 복구에 꼭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모여서 지원과 협력을 논의해 준 것에 감사 표명을 좀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또 이번 만남은 또 국내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내 중견기업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해볼 만합니다. 네네. 또 새로운 거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더HQ 부사장이 또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이제 폴란드에서 당사가 관련 기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건 미팅에 참여한 뭐 대우, 조선해양건설 등과 함께 또 향후 기지국 설치 등 인프라 재건에 앞장서고 싶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지역을 비롯해서 기지국 안테나가 난립된 것으로 또 난립 또는 이제 밀집 주민들의 또 민원 제기로 친환경적 안테나가 또 필요가 있을 텐데 또 그 지역에 또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더욱 그 당사 안테나 사업부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현지 전문가 연구 담당 박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 전개 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또 모회사인 휴림로봇과 또 협력을 했죠. 네네. 네, 휴림 로봇과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뢰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폭파물 제거에 필요한 로봇 등도 이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또 안테나 사업도 이제 재건주로 묶일 수가 있고 또 지뢰 그 해체 작업에도 필요한 이제 휴림 녹음에 호흡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재건주로도 많이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더 HQ가 5G 안테나 제품 수출 국가 그 수출하고 있는 또 국가가 또 폴란드, 뭐 캐나다, 루마니아, 뭐 그리스 등으로 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국내에는 뭐 그 통신사 뭐 있죠? SKT, 그리고 네. KT, LG. 그리고 뭐 LG 네. 세계 사업자에 모두 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또 중국의 하이난성 현지에 또 판매 법인을 또 설립을 했던 소식들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맞네요.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폴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그리스 등 외에도 또 다시 이제 중국에도 이제 손을 뻗치는 모습이고요. 네. 또 미국 판매 법인의 또 11억 원 규모의 5G 안테나 공급 소식이 또 잇따라서 나오면서 또 안테나로도 또 주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데 이제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20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흑자를 그 전환을 했죠. 이제 큰 금액으로 일단 흑자를 전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제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재 22년도에서는 이제 적자를 전환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때는 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적자를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만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이만큼 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움직임이 저는 일단 현재 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다가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은 이제 그래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소식에 따라 좀 움직이긴 하는데 또 그 우크라이나랑 또 이제 그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청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현재 그리고 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제 참여를 좀 잘해주시면 그 더 HQ 종목 제가 이제 매도 타점 정확히 찝어드리고 이제 스토리텔링도 이제 겸하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시장 흐름에 또 맞춰서 또 스토리텔링도 이제 겸해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식에 또 집중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그 현재가 이제 4,580원이죠. 10,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더 HQ였습니다. 이미 저희는 수익을 또 한 번 내고 나왔습니다. 7월 달에 8%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또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로지 톡방에서만 저희가 신호가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종목 내가 언제 좀 들어갈지 매수 타점 혼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읽고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톡방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읽고 들어오시면 더 HQ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매수와 매도 타점 톡방에서만 신호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언제 또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또 천천히 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선 이상도 갈 그런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마지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톡방에 올라온 것들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네, 삼보산업입니다. 매수가 2,200원이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일단은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고 전략 잡겠습니다.
네, 삼보산업 오늘 보합권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1,070원에 일단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담고 계시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일단은 현재가 대비 좀 절반가량 좀 떨어진 상황이네요. 네, 삼보산업 한번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전략. 일단 삼보산업 2,200원 10% 비중 말씀드렸고 일단 기업 설명부터 간단히 좀 해드리자면 알루미늄 수거 후 또 재용해를 통해서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하는 알루미늄 합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합금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철강 그리고 전자업계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국토부가 또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 바다를 100% 매립해서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도에까지 착공을 한다고 이제 밝혔던 모습이 있었고 그 전에도 좀 이슈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차트를 볼게요. 네. 일단은 문의 주신 게 제가 2,200원에 해놨거든요. 비중 10%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가덕도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가덕도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5년도까지는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판별이 좀 어려운 종목인데 일단 그 20년도 때부터도 이때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기대감이 이때부터 20년도부터 있었어요. 네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조금씩 근데 그 그 추진이 좀 가까워지면서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이준석 테마주로도 그래요? 옛날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이때 5월 달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 이준석 테마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덕도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잘못 눌렀다. 네.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1년도에 비해서 이제 적자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146억 원이 이제 영업이익이 최고 높았던 데죠, 최근 들어서. 근데 그거에 또 못 미치는 영향이지.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에서 못 미치는 영향이지. 그래도 흑자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네네. 어쨌든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것도 좀 살펴보자면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씩 이제 그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이때 그 21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도 이제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덕도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또 시장 상황 안 좋으면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를 다시 넘어가서 보자면은 이때 2,200원 선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고 지지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매물대 여기 굉장히 많죠. 그러게요. 네, 매물대 여기 한 700원대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라인은 한 700원대 보시면 되겠고 일단 1차는 진입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진입가 딱 매물대에 물리셨네요. 딱 보시니까 매물대에 물리셨는데 이때 반등할 줄 알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때 매물대가 이제 좀 그러니까 지지해 줄 줄 알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1차 목표가는 제가 진입가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제 가덕도 이제 공항 설립 그 추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2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덕도 항공을 계속 이제 지속만 했죠. 이제 추진이 되지 않고 맞아. 여기만 그만큼 근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이제 같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산업 만나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빅텍입니다. 6,881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9% 상승 가져갔고요. 5,1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빅텍 짧게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네. 빅텍 그냥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소매 움직이고 그 미사일 실험하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방위산업, 시스템 방향장치 그리고 뭐 그 군용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거 방산 제품 하는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대표적 전쟁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특히 뭐 북한 움직임 되게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차트로 네,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네. 종목별 투자자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 뭐 미사일 뭐 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개인이랑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까지도 많이 담아내죠. 근데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다 했죠? 6,880원에 들어가셨네요. 6,880원? 6,881원. 81원. 네. 이때 진입하셨는데 이때도 매물대 물리셨네. 이때도 이제 전쟁 상황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 언제 3월 달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미사일 뭐 발사 소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 15%로 말씀드렸고 일단 그 북한이 경제적이나 뭐 정치적으로 좀 큰 위기가 좀 닥쳤을 때 미사일을 한 번씩 쏴주죠. 맞아요. 나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좀 끄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제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볼 때는 이때도 이제 좀 크게 뭐 미국에 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급등했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또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확 빠졌네요. 네, 여태까지 쌓아온 그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빅텍은 너무 이제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전쟁 테마로 여기고 이제 여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는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내성이 생겼고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한 4,500원대 짧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린 점이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때 뭐 매물대 몰려 있는 7,000원대 보시고, 네.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텍까지 상담 마쳐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전문가님은 바로 한번 인사 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예거 전문가님과 또 2시간 동안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이쪽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종목에 대한 신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도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내일부터 한번 신호를 받아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더불어서 챙겨가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로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